네, 안녕하세요. 예바치과 교정과 남형진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쉽게 생각하면 뼈라고 보시면 돼요. 뼈가 이제 크기가 작거나 아니면 위치가 안 좋은 경우, 이런 경우를 이제 골격성이라고 얘기를 하죠. 근데 그 뼈에 의해서 입안에 나타나는 부정교합을 이제 골격성 부정교합이라고 합니다. 원인은 가장 흔한 게 이제 유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우리 키가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듯이 그럼 결국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거죠. 그래서 윗턱이 큰 사람 또는 작은 사람, 아래턱이 큰 사람, 작은 사람. 그리고 이제 앞뒤 관계에서는 이제 그렇고 좌우 즉 옆으로 넓은 사람, 좁은 사람 그렇게 이제 나뉘게 됩니다. 그래서 유전이 제일 크고 경우에 따라서 어릴 때 외상이 있거나 그런 경우도 이제 골격성 부정교합을 일으킬 수 있고 또는 입안에 이제 안 좋은 습관들이 있는 경우에 그게 점점점 심하게 만들게 됩니다. 골격치성 좀 어려운 말이죠. 그래서 뼈 문제가 있냐 없냐 이 차이를 보시면 돼요. 뭐 흔히 말해서 주걱턱, 그 다음에 무턱, 그 다음에 비대칭 이게 이제 뼈 문제가 있는 골격성 부정교합이고 그거를 제외한 이제 치아 문제에서 뭐 삐뚤하다든지 틈이 벌어져 있다든지 기울어졌다든지 뭐 그런 부분을 치성 부정교합이라고 칭하게 됩니다. 치성은 골격이 아닌 즉 뼈 문제가 아닌 치아 자체가 정상적인 방향으로 안 나오는 경우에 이제 삐뚤할 수 있겠죠. 그리고 이제 어릴 때 유치가 너무 빨리 빠져서 정상적으로 나와야 되는 그 영구치가 자기 자리에 못 나오고 좀 앞쪽으로 당겨진다든지 매복이라고 해서 치아를 나오게 하는 문제 그 방해물들이 이 턱뼈에 있는 경우에는 치아가 정상적으로 못 나와서 다른 방향으로 나오거나 못 나오는 그런 치성 부정교합이 생길 수 있습니다.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골격성 즉 뼈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진단 엑스레이라든지 여러 가지 입안 사진, 얼굴 사진을 촬영해서 뼈에 문제가 있는지를 먼저 판별합니다. 네, 거기서 이제 뼈에 문제가 좀 경미하다 또는 심하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치아 문제로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해서 진단을 하게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삐뚤한 원인이죠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곳으로 나올 수도 있고 치아가 그 다음에 공간이 너무 좁은 경우에는 그 공간을 만들 방법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. 그리고 반대로 이제 공간이 너무 많아서 치아 사이가 점점 벌어져 있는 경우에는 그 공간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진단을 해서 적절한 치료 방법을 찾게 됩니다. 당연히 있죠. 발치가 이제 우리 쉽게 생각하면 의자가 한 10개 의자가 있는데 거기에 만약에 12명이 앉으려고 한다. 이러면 어떻게 했습니까? 다 좁죠. 다 비좁게 앉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앉아있는 좁은 의자에 지그재그 이렇게 앉아있죠.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몇 명을 이렇게 세워야지 나머지들이 편안하게 앉힐 수가 있죠. 그게 이제 결국은 발치의 개념이거든요. 너무 뼈는 작고 또는 좁고 치아는 이제 너무 크고 이럴 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발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. 그래서 발치를 하기 위한 조건에서 이제 필요한 공간이 있죠. 치아가 다 정상적으로 배열을 하기 위해서 그 공간이 너무 부족해서 한 9mm 이상이 부족하다. 그 정도의 양보다 초과하게 되면 발치를 고려를 하게 됩니다. 무조건 발치를 하는 건 아닙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부분과 함께 이제 생각해서 발치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. 일단 두 개 다 있는 경우는 제일 많습니다. 제일 흔하고 이런 경우에는 골격성인 문제를 개선을 이제 시도를 하게 됩니다. 다만 이제 연령에 따라서 좀 나뉠 수가 있어요. 왜냐하면 어릴 때 또는 성장기에서 골격성인 문제를 좀 개선을 시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성장이 종료가 되는 뭐 고등학교 2, 3학년 이후거나 성인인 경우에서는 뼈의 문제를 조절을 이제 하기 어렵죠.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그 개선이 필요한지를 알아보는 게 중요하고 나이가 이제 성장이 종료되는데 뼈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수술을 동반한 교정 치료를 이제 고려를 하게 됩니다. 우선 골격적인 문제가
큰 분들은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많은 변화가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요즘은 턱이 작은 무턱의 경우나 약간 이제 비대칭이 살짝 있는 경우에는 치아 원인을 통해서 개선을 시도하면 어느 정도 개선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. 즉 수술을 안 했는데도 수술의 효과를 일정 부분 달성할 수가 있는 거죠. 무조건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. 그리고 이제 어릴 때는 주걱턱이 있는 경우에도 성장 조절을 통해서 뼈 문제를 조금 더 완화시킬 수 있는 거죠.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그래도 수술을 하지 않기 위한 그런 효과를 좀 줄 수가 있습니다. 항상 공부하는 나이는 7세에서 8세 정도, 그 정도 나이에 체크를 해서 앞으로 이제 향후 있을 부정교합에 대비해서 적절하게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그 7세, 8세 정도에 오게 되면 파노라마라는 엑스레이 한 장 정도만으로 지금 현재 부정교합이 있을 수 있겠다. 그리고 자세한 정밀 검사를 할 수 있겠지만 옆모습만 봐도 또는 입안 이 앞니 나온 것만 봐도 앞으로 부정교합이 좀 있을 수 있겠다. 이런 거를 이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. 어렸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는 바로 치료를 해야 되겠죠. 그래서 그때 와서 치료할 게 있으면 치료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어렸을 때 많이 하는 손가락 빨기 또는 혀를 내밀기 또는 부호흡 습관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서 이 부분이 좀 더 완화되도록 습관을 조절한다든지 또는 이비인후과 치료를 좀 먼저 하게 해서 부호흡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. 당연히 교정치료라는 거는 가장 필요로 할 때 해야 되겠죠. 왜냐면 치료를 너무 일찍 시작해서 오래 시작하는 것은 어린이 친구도 힘들고 그 다음에 또 어린데서 할 때도 너무 치료 기간이 길어지면 힘들겠죠. 그래서 적절한 시기를 지금 판별하는 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제 골격적인 문제, 즉 뼈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조금 나눠서 할 수 있는데 무턱이 있는 경우는 한 4학년에서 6학년 정도의 시기에 무턱 교정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. 그 다음에 앞니가 거꾸로 물려있는 반대교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거보다 조금 더 일찍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이제 뼈에 문제가 심하지 않다. 그런 경우에는 영구치가 다 교환되고 나서 치료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최근에는 예방교정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한 저학년에서 한 1학년에서 4학년 정도 안에서 치성 문제지만 그 원인이 나빠지기 전에 미리 확장을 해서 개선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알고는 같이 오셔서 한번 체크나 또는 검사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이게 부정교합이라는 게 무조건 다 없애야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. 부정교합이 있더라도 양치도 잘 하시는 분도 있는데 조금 더 이제 본인의 삶을 조금 더 개선시키는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. 그래서 죽는 병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방치를 했을 때 점점 더 이제 나빠지는 것을 이제 놔두기보다는 적절한 치료를 적절한 시기에 하게 되면 조금 더 짧게 치료할 수가 있죠. 그래서 항상 이제 도움을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상담과 그런 필요한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해보시면 이런 부분은 이제 고칠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이제 고칠 수 없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상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너무 미루지 마시고 생각이 있으실 때 한 번 더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예바 치과 교정과 의원 예바